먼저, 아, 사실 지금 연세들 드시면서 이 암이라는 거, 치매라는 거, 그 다음에 골다공증,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을까? 건강이 제일 화두이잖아요. 그런데 그 건강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이제 비롯되는지 한번, 요거 영상 한번 잠깐 보세요. 혈액중의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왜 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귀의 심장 근육을 이용해 칼슘이 실제 근육 운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했다. 귀의 심장에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계속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칼슘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멈춰버렸다. 칼슘이 저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심장 근육을, 칼슘이 들어갈 때 그 심장이 근육이 수축됐다가 나올 때 이렇게 이완이 돼요. 그러니까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저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맥이라는 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부정맥이 칼슘 부족으로, 다른 원인도 있지만 칼슘 부족으로 일어나는 부정맥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칼슘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면 부정맥이 생기고, 우리가 일반 근육들도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저리고, 쥐가 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칼슘이 얼마나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보다도 칼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세포 내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우리 몸에는 저렇게 한 35조 되는 셀이 있어요. 그 35조 되는 셀이, 한 셀 안에 DNA가 한 2만 개 이상 있고요. 하루에도 3,300억 개의 셀이 태어나고 죽고 그래요. 3,300억 개. 이 1초에 한 400만 개가 셀이 다시 태어나고 죽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셀들은 다 연한이 있어요. 혈액세포는 한 3일에서 열흘,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는 다 각각 곳곳마다 다르지만 30일, 60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다 교체를 해요. 교체할 때 새로운 셀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DNA가 복제되고, 그때 이 칼슘이 없게 되면 에러가 생겨요. 에러가 생기는데 그 DNA 에러가 많이 생기거나 잘못되면 돌연변이가 생기죠. 돌연변이. 그게 돌연변이가 우리가 요즘 얘기 많이 하는 캔서죠. 암이죠. 그래서 암덩어리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자꾸 재발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돌연변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재발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원인 중에 하나가 칼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셀룰라폰, 핸드폰 이렇게 통화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 와이파이 시그널이 제대로 일정치 않으면 우리가 통화할 수 없듯이 칼슘의 그 시그널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DNA가 복제가 될 때 에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셀들이 하루에도 3,300억 개나 되는 그게 생기고 죽고 그러는데 에러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칼슘 공급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칼슘 공급을 어디서 해요? 우리는 식품으로 섭취해서 칼슘 공급을 받기도 하지만, 만약에 아침을 굶는다든가 아니면 바빠서 점심을 굶는다든가 스킵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칼슘을 어디서 공급받아요? 뼈에서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 뼈에서 공급받다 보니까 뼈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시죠? 뼈 문제가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얘기하는 그 골다공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뼈에 관련돼서만 얘기를 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왜 칼슘 보충제나 칼슘 함유 많이 된 그런 음식들 의사들이나 영양사들이 이렇게 추천들 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그런데 그런 칼슘들은 바이타민 D가 있어야 흡수가 된다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 심장 근육이 움직이는 거는 그 칼슘이 아니에요. 아이오나이즈가 된, 생리적으로 활성화된 칼슘이어야만 심장 근육을 움직이고 DNA를 복제하는데 그 시그널로서 작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들은 바이타민 D에 의해서 흡수되지만 그 흡수된 거는 단백질이용 칼슘이에요. 그게 단백질하고 칼슘하고 분리가 되지 않으면 칼슘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이 드신 분도 그렇게 뼈를 구워먹고 시금치다, 콩이다 뭐 이런 걸 많이 먹어도 뼈는 여전히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에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운동할 때 근육도 움직이니까 칼슘을 계속 소모해요. 그게 단순하게, 운동이 단순하게, 뭐라 그럴까,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뼈에 있는 칼슘을 빼쓰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에 있는 거를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젊었을 때는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신진대사가 좋아서 칼슘 보충제나 우유나 치즈나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뼈를 튼튼하게. 그리고 본 덴시티를 인크리즈 시켜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돼요. 유지를 시켜야만 돼요. 그게 이제 우리 갑상선, 부갑상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갑상선, 부갑상선이 그 역할을 해요. 칼슘을 빼주기도 하고 넣어주기도 하고. 우리 뼈는 1년에 뼈 전체의 15%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체 다 뼈가 바뀌려면 7년 정도 걸려요. 사람마다 좀씩 다르지만 1년에 15%씩 바뀌니까.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들면 뼈가 나빠지면 병원에서 뼈 나빠지지 않게 약을 처방하잖아요. 골다공증 약. 그 골다공증 약은 뼈 안에 있는 칼슘이 제대로 빠져나오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약을 계속 먹게 되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는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뼈는 1년에 15%씩 바뀐다고 했어요. 바뀌어져야 되는데 못 바뀌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 칼슘이 그대로 있으니까 사진상으로는 좋게 나와요. 뼈가 나빠지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약을 끊게 되면 2, 3개월 만에 쑥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강제적으로 뼈에서 칼슘을 못 빠져나가게 만들었을 뿐이지 뼈의 퀄리티를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뼈 세포 자체는 계속 바뀌어져 가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모든 골다공증 약은 엉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뼈를 건강하게 하지는 못해요. 더 이상 뼈 밀도가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지 뼈 퀄리티가 나빠지지 않게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뼈 전체를 이렇게 막게 되면, 칼슘이 없게 되면 근육을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뼈 전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칼슘은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숨 쉬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칼슘이 빠져나오게 되면, 뼈에는 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 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포스포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하고 칼슘하고 결합된 것이 뼈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슘이 빠져나오면서 인도 같이 빠져나오죠. 그런데 인하고 칼슘하고 이게 혈중에 많게 되면 이게 석회화를 일으켜요. 칼슘페이션. 그래서 그게 심장에 쌓이기도 하고 근육에 쌓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에 쌓이게 되면 이 칼슘으로 인해서 심장 마비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는 분은 그 빠져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 같이 빠져나오면서 석회화도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칼슘 제품을 먹게 된다 그러면 일반 식단에서 그냥 음식 두부나 시금치나 이런 식단에서 취해서 먹어야지 일부러 칼슘 서플리멘트 500mg, 1000mg 이렇게 드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건 가베지보다도 더 우리 몸에 더 안 좋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몸은 점점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 한 14년, 15년 전에 새로운 그런 칼슘 제제를 개발을 해서 동물 실험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임상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까지 한 10여 년 넘게 많은 분들이 주로 이제 의사분들이 많이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하고 사용을 해요. 저기 그림 보시면은 조금 지났지만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DNA가 이렇게 복제되는 과정인데 저 복제되는 과정에 저기 중간에 오른쪽에 그 칼슘 있죠. 그 칼슘의 이온이 시그널링을 해서 제대로 된 유전자, 그러니까 DNA 복제가 제대로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에러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포가 보통은 열흘마다 세포가 새로 죽고 생성해야 되는데 에러가 생기게 되면 열흘 전에도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열흘 전에도 열흘 전 5일, 6일 때도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면 그 중간에 염색체가 있는데 빨간 거 보이시죠? 그 빨간 게 요즘들 그 화두로 많이 뜨는 그 텔로미어라는 거예요. 저 텔로미어가 그 복제가 되면 될수록 짧아져요. 그래서 저게 다 빠지면 더 이상 복제가 안 되는 거죠, 세포가. 그래서 저 텔로미어를 요즘 연구를 과학자들이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칼슘이 제대로 공급돼서 그 연한 내에 복제가 돼서 또 이렇게 사멸되고 다시 복제돼야 되는데 에러가 생기면 새로운 세포를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저 텔로미어 길이가 또 짧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칼슘 시그널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뇌에 있어서도 이 칼슘 시그널이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게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제가 몸무게가 한 80kg 정도 조금 안 나가는데요. 80kg면 뼈 무게가 한 13kg 정도 돼요. 뼈 무게가. 근데 그 뼈 중에 칼슘은 한 10% 돼요. 그러니까 한 1.3kg 정도 되는 거죠. 1.3kg의 그 칼슘이 우리 뼈 안에 있는 그 칼슘이 죽을 때까지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갑상선, 부갑상선이 잘 조절하면서 칼슘을 뺏게 돼요. 뼈로부터. 수많은 이런 그 약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많은 약들이 있음에도 골다공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 약들은 대부분 그래요. 뼈에는 조골세포라는 게 있고 파골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저 약들이 대부분 파골세포를 불활성화, 이미비시키는 역할을 해요. 불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뼈를 더 이렇게 파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골다공증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골다공증으로 해서 저런 약을 먹게 되면 더 이상 칼슘은 못 빠져나가지만 계속 적체되고 있는 거죠. 원래 뼈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계속 적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뼈는 점점 경지화가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골절을 일으키면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뼈가 부서져. 부서지니까 남자분들은 1년 내에 사망하는, 누워 있어야만 되니까요. 사망하는 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한번 골절되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또 운동도 못하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권장하는 거는 약은 가급적이면 드시지 말라고. 그런데 제약회사들이 저 약을 먹으면 골절률이 낮아진다고 그래요. 골절률이. 그래서 그런 보고서도 많이 내거든요. 근데 사실 골절률이 낮아진 게 아니라 조심해서 낮아진 거예요. 자기가 골다공증이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약을 먹어서 골절이 줄어들었는지 어쩌는지 덴마크에서 조사를 했어요. 덴마크에서.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은 사람 한 2만 명, 약을 먹은 사람 한 5만 8천 명,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프락처 되는 거, 그러니까 골절되는 게 약을 먹은 사람이 오히려 골절이 더 많이 됐어요. 약을 안 먹은 사람이 오히려 골절이 덜 됐어요. 저기 보면 가운데쯤 보면 프락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락처 된 사람이 36%, 약을 먹은 사람이. 약을 먹지 않은 사람이 약 19% 정도만 프락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을 먹은 사람이 프락처가 더 심해진 거죠. 그러면 사망률을 보면 약을 먹은 사람이 사망률이 또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약이 오히려 사람의 건강을 더 해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북미에서는 이런 조사를 별로 안 하는데 유럽에서 이런 조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제분들 계시면 드러그스닷컴에 들어가면 약들의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사맥스라는 거, 프롤리아라는 거, 골다공증 약으로 많이 처방을 의사들이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는 거, 이런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소개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개발한 그 칼슘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보통 칼슘 제제는 500mg이나 1000mg 이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5mg만 먹어요. 아주 소량만. 그래서 이게 소량만 들어가도 우리 갑상선, 부갑상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정말로 한번 동물 실험들을 해봤죠. 일반적으로 의약품들을 동물 실험을 할 때는 암놈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암놈쥐를 난소를 이렇게 제거를 하면, 젊은 암놈쥐라도 난소 제거를 하면 골다공증이 유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약물들을 투여해서 그 골다공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골밀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늙은 쥐, 사람으로 얘기하면 한 70살 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늙은 쥐의 암놈 쥐에도 이거를 투여를 하니까 골밀도가 다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떤 부작용도 없이 자연적으로 오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33%에서 50%까지 오르니까 쥐들이 다시 회춘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죠. 뼈가 튼튼해지면 모든 세포의 건강의 척도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통뼈 하잖아요. 뼈 좋은 사람들은 감기도 잘 안 걸려요. 제가 암 환자분들은 많이 이렇게 케어하는데, 암 환자분들 오실 때 뼈 밀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뼈 밀도가 대부분 다 나빠요. 암세포가 이렇게 막 분열해서 증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양소들도 필요하지만 칼슘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칼슘을 엄청나게 빼게 돼요. 그러니까 뼈가 안 좋게 되는 거죠. 대부분 암 환자분들이 뼈로도 전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약해지니까 전이가 쉽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치료에도 뼈암 같은 경우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칼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DNA를 뮤테이션, 그러니까 돌연변이 시키니까 암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뼈 건강만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다가 이게 암 환자와 암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칼슘을 암 환자분들한테 또 드렸더니 암 환자분들이 많이 회복이 지금 한 12, 3년 동안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세포를 건강하게 하니까 칼슘이, 그러니까 그런 질병도 많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 본 덴시티가 골밀도가 좋아지니까 모든 전체적인 그런 건강의 바란스도 좋아진다는 거. 그래서 이게 치매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칼슘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시그널이 약하게 되면 기억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의 시냅스 그런 활동도 칼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몸에 뼈에 저장해 놓는 거죠, 우리 칼슘을.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칼슘을 떼쓰는데 우리 이 부갑상선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보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하고 하니까 칼슘이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게 남자는 그 생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갑상선 질환도 여자분들이 다 많아요.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 있는 분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뼈하고 연관되어 있는, 칼슘하고 연관되어 있는 일들을 갑상선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 갑상선은 그 역할을 해요. 조골세포를 잘 활성화시키고 화골세포를 잘 케어하는, 그래서 칼슘이 필요할 때마다 잘 공급해주는. 우리가 수영할 때나 달리기, 축구할 때 갑자기 쥐가 나거나 할 때 칼슘 공급을 제대로 못하면 쥐가 나는 거죠. 똑같아요. 기억력도 갑자기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잘 안 나는 것도 제대로 칼슘 그 역할을 못해주는, 공급을 못해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점점
연세가 들어갈수록 점점 그 기능이 약해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골다공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 기업들에서 그래요. 1%에서 2%, 많으면 5%까지 그 골밀도를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골다공증 환자는 보통 25% 뼈가 이렇게 빠져 로스가 되면 그때부터 의사들은 골다공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처방하고 뭐 25%가 됐든 30%가 됐든 본 로스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5%가 증가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거겠어요? 얼마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다는 그런 걸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이상 많이 나빠지지 않았다는 거. 그게 보통 5년간 그렇다는 거예요. 5년간. 그런데 의사들은 또 약을 바꿔줘야 돼요. 그걸 드러그 헐리데이라고도 해요. 쉬었다가 먹는 거. 근데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아까 덴마크에서 이 자료 있잖아요. 부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질환들은 더 또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5%, 30%본 로스 생긴 것을 진짜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치료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의 그런 골다공증 약은 치료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그런 약밖에 개발이 안 됐던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개발한 이 물질은 정말 3개월 내, 6개월 내 짧은 시간 내에 골밀도가 확 올라가요. 정상적으로 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질환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12달씩 걸리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갑상선이나 부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거의 정상적으로 뼈밀도를 갖게 돼요. 그거는 이게 40대, 50대가 아니라 70, 80, 90대이신 분들도 그 효과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애미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정말 당신이 개발한 그 칼슘이 세포 내에 뼈에 그렇게 빨리 들어가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먹였어요. 먹였는데 어떻게 먹이느냐면 우리 칼슘에 형광물질을 붙여요. 그래서 이거는 물고기 실험인데 물고기한테 먹였더니 2, 3분 내에 그 형광물질을 달린 그 칼슘이 세포 내에 보이는 거예요. 촬영을 하니까 저렇게 이제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당신이 만든 개발한 칼슘이 저렇게 세포 내로 바로 들어가는구나. 그거를 이 마이애미 대학에 있는 어느 교수님이 테스트를 해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산드라 교수라는 여자 교수인데. 이거는, 직장암이에요. 직장암인데, 직장암 같은 경우는 보통 장루라고 하죠. 이렇게 항문을 없애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차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제품을 먹고 3개월 만에 깨끗하게 돼서, 그걸 설치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하고 완전히 회복을 하셨어요. 이분은 루마니아 사람인데 84세 직장암 걸리신 분이에요. 이분도 그랬었는데 저렇게 3개월 만에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암도 칼슘하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인 거죠. 이분은 폐암인 롱 캔서인데 폐암이죠. 왼쪽에 보면 왼쪽 아랫부분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거먹게 되어 있는 게 암덩어리 종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3월 6일 날 찍은 사진인데 4월 26일 날 찍은 사진에는 다 없어졌어요. 이분도 그냥 젊은 분이 아니라 75세 되신 분이니까, 효과를 금방 보신 분이죠. 올해, 이 제품이 캐나다에서 상 받았어요. 특별한 상 받았어요. 전체, 웰네스, 그러니까 건강 그런 식품으로서, 24년도 상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광고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잘 아셨는지 모르겠어요.